이 현상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해결 못하고 부채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달러 패권은 결국 무너지고 비트코인으로 세대 교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비트 김선생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1K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폴링 엣지 패턴에서 상방 이탈을 하지 못하고 수렴의 하단을 이탈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확대해 보시면 지금은 그 수렴의 하단이 저항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1시간봉 기준으로 52평선 돌파 후 잘 지지받아주고 있고 52평선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수렴의 하단 저항을 돌파해준다면 단기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비트코인 청산 맵을 보셨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는 마지막 조정을 받았고 곧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롱 포지션의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롱 포지션이 60K에서 58K까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 한번 털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많이 위축된 40으로 공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수하기 좋은 구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래들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허둥지둥 공포에 떨었을 때 4억 3,6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나가 떨어지고 세력들은 싼 값에 매입을 한 셈이죠.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아직 오지 않았음과 동시에 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지금은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대상승 열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현재 매수하기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이더리움 ETF 승인 임박입니다. SEC에서 빠르면 내달 4일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현재 최종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크립토 시장의 적인 게리 겐세이라고 불리는 게리 겐슬러 또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ETF에는 스테이킹 거래가 되지 않아 이더리움 투자 강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이 없어도 15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기능이 빠져도 실제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네크는 이더리움 ETF가 자산가치 15억 달러 도달 때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말로 이더리움 ETF 투자자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매우 큰 조건인데요. 바네크가 수수료 면제를 함으로써 다른 자산 운용사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이더리움 ETF 상품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큰 조건을 걸어서라도 이더리움 ETF 성공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데리비트에서는 이번 달 28일에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옵션이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옵션 만기가 된다면 위와 같은 조건들이 이더리움 ETF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어올려 성공적으로 거래가 되어서 기사처럼 강세로 전환하고 강한 상승 내러티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ETF까지 성공을 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크립토 시장의 투심을 강하게 끌어올려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장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두 번째 상승 이유로는 해외 자본의 유입입니다. 최근 홍콩 ETF가 승인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시행하고 있죠. 홍콩은 거대한 중국 자본을 갖고 있고 이 자본들이 크립토 시장에 아직 손톱만큼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콩 거대 투자 기업인 해시키는 거래소 출시 2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량, 유통성, 자산 퀄리티, 사용자 기반이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시키는 수많은 크립토 투자 기업들 중 1티어에 속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데에는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 한몫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콩의 증권사들까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까지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홍콩에서 활발한 거래라고 말할 정도의 거래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ETF 거래가 홍콩에서 조금 더 보편화되고 정착된다면 다른 암호화폐 거래 시작은 물론 중국의 거대 고래들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죠. 생각해보시면 아직 ETF 거래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더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로는 정치적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경쟁이 치열한데요. 크립토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압승에 베팅했다고 합니다. 이는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가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인 행보 덕분인지 지금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암호화폐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인 자발 보우먼이 예비 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FIT 21 금융혁신기술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SAB 121 암호화폐 관리 지침을 뒤집는 것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는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크립토 유권자들인데요. 실제로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는 우리 게리 겐세이 때문에 바이든 재선을 패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리 겐세이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주긴 했지만 어찌됐건 겐세이는 반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죠. ETF 승인 또한 크립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승인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크립토 유권자들에게 미운털을 박히지 않기 위해 이번 주 목요일 9시 한국 날짜로는 오늘 10시죠. 아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토론에서 바이든은 친암호화폐적인 발언, 정책들을 내세워야 크립토 유권자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표심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의 투심을 불러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투심 흔들리지 마시고 잘 잡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의 테드 크루즈라는 의원이 비트코인 채굴을 되게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텍사스에 채굴기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채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뭐 경제 질서를 흐린다, 탈세한다 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에 아직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크립토 지지자들의 힘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JP모건에서 코얼위브와 코얼 사이언티픽의 AI 거래 후 채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채굴업체의 시가총액이 2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굴자들의 항복으로 해시리본이 응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채굴자들이 다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다시 해시리본이 이쁘게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을 크게 상승시켜줄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 힘겨워한다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22년 3월 이후로 미국 금리는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물가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악효과가 나게 됩니다.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로 대표적으로 터키와 아르헨티나가 있는데요. 터키의 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을 보시면 금리는 유지 중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을 때 물가가 내려가는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은 걷잡을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올려도 물가가 따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밀레이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적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대폭 하락했고 물가 하락과 동시에 금리 또한 133%에서 40%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2034년에는 부채가 60조에서 70조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또 지금 미국의 커피값, 보험료, 주거비,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것들의 비용 증가로 미국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돈은 계속 찍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장에 돈은 안 풀고 화폐 가치만 계속 하락해서 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해결 못하고 부채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달러 패권은 결국 무너지고 비트코인으로 세대 교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인베이스 역시 100일마다 1조 달러의 부채가 늘어남으로써
양쪽의 지도자들, 바이든,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해결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투자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라고 암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역시 기존 통화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채택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역시 지금 상황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실업률 상승, 소비자 지출 약화에 따라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들이 세계 경제 중심에 있는 미국의 부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고 크립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여 오늘 대통령 토론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비트코인 불장 기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이제 악재는 다 털고 여러 호재들만 남았으니 잘 참으시고 불장기차 종점까지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